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어느 잡범만도 못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온갖 꼼수는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헌재에서 보낸 거 안 받아. 수령 거부해. 네. 그리고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해. 그러니까요. 예? 그 계속 뭉개. 그리고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도 안 한 사람이 마치 변호인처럼 대신 무슨 기자회견을 해. 외신까지 불렀어요. 예. 근데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을 안 했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시간을 끄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주 질 나쁜 그 폭력범이나 이런 그 사범들은 이런 정도는 머리를 안 써요.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쓰는 건 아주 질이 안 좋은 그 사기범들이 보통 이렇게 하거든. 예.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예. 이렇게 한다고. 네. 근데 똑같이 해.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또 못지않아. 제가 보기엔 못지않아 이거 하는 게. 정말 진짜 기가 막힌 나날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민주당과 야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빈틈을 주지 말고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그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아니 물론 저는 네. 이 더 어려운 국면도 우리가 이겨왔기 때문에 꼭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안 되는 이유 문제점만 얘기하면 여기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시키던 네. 그 긴박한 밤에도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거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시켜봤자 포고령 위반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걸 무력화하고 윤석열이 거부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았죠. 그날 밤에도. 네. 그러나 어쨌든 넘어서고 여기까지 해온 거는 참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그럴 능력과 정보력이 다 우리는 갖고 있고 그런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의 문제일 그렇죠. 뿐인 것이지 이거에서 피해를 줄이느냐 지금은 이런 국면에서 승기는 잡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의외로 길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은 되더라도 굉장히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그래요. 그 국무회의는 어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피의자로 되기에는 사실은 법적 근거가 별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5.18, 뭐 12.12 다 국무회의 통과했지만 처벌받은 국무위원은 없거든. 그 전에 유신도 그렇고 5.16도 그렇고 어떤 계엄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국무회의는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어떤 그 한덕수 대행이 자기 보신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내란이지. 그런 어떤 지금까지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건 뭔가 그 도덕적인 비난으로 감수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걸 뭘 잰다, 어쩐다 이렇게 되면은 참 나는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 이미 본인한테는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할 일을 좀 따박따박 해라. 그리고 권한대행에 걸맞는 권한대행의 형식적 역할을 해라. 그게 아니라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오판하면서 이상한 행동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경고음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이제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 한덕수 총리도 이미 계산을 끝내놨습니다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진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민주당이. 예. 아니 뭐 야당이. 모두가 다 부담이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거는. 예. 그래서 그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정답인데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그러니까. 했어 또. 예. 근데
공포는 안 한 거지. 공포해야 된 공포 안 하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만 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수사기관 간의 어떤 그 정리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일부는 행사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양국관리법 말고 왜 국회법하고 국회증언법 있잖아요. 네, 증언법.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사기업체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거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기 들어요. 문제. 왜냐면 그거는 재벌들이 펄펄 뛰었거든. 그거 통과되면 안 된다고, 된다고. 확정되면 안 된다고 펄펄 뛰은 거, 맞아요. 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거부한 거 보니까 야 역시 또 대형 로펌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미리 좀 대변한 거 아닌가라는 그때 내가 이거 막았잖아. 그러니까. 기업 정보 유출 내가 막았으니까 당신들 프리미엄 더 네. 줘서 나를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시그널이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예. 좀 진짜 그 좀 설득을 해야겠죠. 음. 이거는 이 상황은 진짜 곤란하다. 이건 그렇죠. 누가 봐도 곤란한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은 예. 하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말이 안 통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는 틀림없는데 뭐 바꿔야죠, 뭐.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얘기도 해요. 그 당일 국무회의 때 최상목 총리는 진짜 부총리는 진짜 반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최상목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주장도 민주당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 추가로 저는 선관위 그 과장급 실무자들 30명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두 건 씌워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랑 그다음에 제2 기갑 여단 출동 대기하고 그 담당자가 휴가 내고 암약하고 있다가 판교에서 여차하면 끌고 올라오려고 했었다. 이거는 시위 나온 시민들을 향해서 분명히 발포 명령을 내렸을 거고 그러면 또 한 번 우리가 80년 5월 광주 때처럼 그때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걸 찾느라고 또 역사가 몇십 년을 또 수고해야 되는 상황에 이미 부대 일지가 다 없어졌어요. 네? 부대 일지가. 누가 그리고- 없애요? 누가? 그거 아니, 증거인멸인데. 그거 첫 주에 그랬어요. 그러고 저 군사 경찰이 와서 자료 다 수거했다 갔다고. 우리가 그 광주의 진상 규명이 어려웠던 이유가 그때 공수부대가 광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부대 일지만 없어. 그때 상황 일지만 없어서 이 지휘 관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가 그래서 안 밝혀지는 거거든.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니까. 네. 지금 똑같은 일이 45년 만에 재현이 됐다.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빠르게 증거인멸을 할 때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김선호도 똑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내란이다 쿠데타다 했을 때는 왜 그 저 수도경비 사령관 했던 장태환이나 육군 헌병감 했던 김진기 이 사람들이 다 비육사예요. 우리가 영웅으로 보지 않습니까? 서울의 그렇죠. 봄에서 영화에서 그 보면. 기백이 넘치는 장군들 그리고 단호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런 장군이 한 명만 있었어도 이번에 이렇게 군의 명예가 실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그러면은 이게 소극적인 가담이건 단순 가담이건 간에 공범 의식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 군 안에. 그럼 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이래. 그리고 국방일보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12월 13일자? 예. 예.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경향 TV에서. 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뭐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군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저기 치울 수 있는 건 다 치웠습니다. 벌써. 그러면 왜 사령관들 양심 훼손하느냐? 불리하니까 한 거예요. 자기 사령. 그것도 거짓말로 한 거야. 문상호 사령관이 노상원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죠?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잘 모른다고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겁니다. 잘이요, 잘. 그러니까 이게 부하들하고 입을 맞춘 거라고. 네. 그래놓고 그대로만 답변하기로 이미 대령급까지 입을 다 맞춰놨어. 거기서 소령급, 중령급까지도 지금 입을 맞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국회 이게까지는 국방위에서 건데. 말한 것만 말해라. 예. 예.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만 없을걸?
예컨대 뭐 상황일지 그때 전화가 어디서 명령이 내려왔고 전자 시스템으로 무슨 지시가 내려왔고 그거 찾을 수 있을까? 그거 포렌식 하면 다 안 나와요? 참,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군사 경찰이 와서 수거해 갔다는 제보도 녹취록으로 제가 갖고 있어요. 음. 그랬는데 그 군사 경찰이 또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란죄를. 음. 그러니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군사 경찰을 또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오박난장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일단은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 정도 이런 상태예요. 거. 사실상 이런 거 그 정리하는 상태예요, 거고. 네. 특검이 급한 이유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아니면 예. 그걸 뭐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 난리를 치는데 대행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난 저기 이번 사태 군인다운 군인 한 놈도 못 봤어. 단 한 놈도. 박정훈 대령. 아니 이번 이번 사태하고는 사태. 상관없으니까 그거.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관급 장관급 통틀어. 그리고 이제 와서 저는 반대했습니다요. 그런데 걔들은 실행한 애들이 아니라 뭐 법률 조언하는 그룹에서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냥 얘기했던 건데 그거는 아무 영향을 못 미쳤다고. 실병을 기동하는 이 지휘 라인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변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합하면 그러니까 군도 그렇고 지금 나와야 될 때가 국정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검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박안수 계엄사령 누구죠? 누가 얘기했지? 하도 등장인물이 많으니까 선관위로 검찰이 올 거다. 검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그거는 특전사 방첩사령관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인영 맞다. 예,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국정원도 일부 파트에는 있을 거다. 가담자들이. 이걸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물 아래. 자 보라고.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대검에서 대책회의 열렸지. 네, 그 내용 우리 전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회의가 무슨 회의였을까? 뭘 위한 회의였는지. 네. 그때는 계엄 해제되기 전에 열린 회의예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누군가 지침을 줬을 수도 있어요. 검사들에게.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유심히 보는 게 계속 저 검찰이 움직이는 배후에는 여인영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영이 뭐 그때 강력계 형사 10명을 파견받아서 네. 체포조를 오냐. 전부 여인영 진술이에요. 예. 그걸로 지금 검찰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 예, 해도 예.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다른데 유심히 보면 뭐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은 여인영은 정말 열심히 계엄에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반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 무릎 꿇고 반대했대.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반대했대. 군이 따를지도 의문이라 그랬대. 이 기사만 보면은 여인영은 어쩔 수 없이 가담은 했으나 이걸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군인이야. 자기가 그러면은 빠져나오려고 한 거죠. 요 기사를 누가 언론에 뿌려줬을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검찰이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이런 거 막 뿌려줘 지금. 네. 예? 그래가지고 여인영을 은근히 이렇게 세탁을 해줘. 물타기네. 어.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진술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서 그리고 내란 수계 수사는 거의 안 해. 그러면 특검이 검찰 수사해야겠다. 그죠? 아니 근데 김용남 그 의원님 특검 가셔가지고 수사해야겠다 검찰. 네? 대검에서 사실은 그게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이미 다 퇴근한 이후에 그렇죠. 계엄 선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언제 그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느냐 네. 그걸 확인해 봐야죠. 아니 경찰 대책회의는 다 수사하는데 왜 검찰 대책회의는 수사 안 합니까? 거기에다가 원래 오늘 단독 기사가 나왔더만 원래 계엄이 10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 10시였다. 근데 근데 늦어져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네. 그 그게 의원님 이제 이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 그런데 그때는 이 H아워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11시라는 게 너무 이상해 보인다. 그 얘기는 맞아요. 여기서 한 거지. 했어요. 그래서 D-Day, H아워 요 스펙트럼이 이상해 보인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알고 보니까 원래 10시였던 거고 네, 그러면 네. 10시 23분 대통령 담화가 해석이 되지. 그게
저기 실제보다 한 15분, 20분 늦게 발표한 거예요. 담화가. 네. 그러면 더 땡겨졌어야 되고 10시가 H아워였던 거지. 음. 그 시간에 이미 저기 계엄 선포가 되고 점령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왜 특전사가 7시에 병력을 대기시켰느냐. 그리고 8시경에 재촉이 내려왔느냐. 원래는 10시경을 예상했던 거지. 그러면은 대통령 담화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출격이야. 들어가는 이게 명확해지거든 H아워가. 그런데 이게 1시간 늦춰지면서 대통령 담화가 저 한 20분 늦게 했는데도 너무 빨리 한 게 돼 버렸고. 왜냐하면 H아워가 11시로 쭉 늘어졌으니까. 이 공백이 30분이 생긴 거야.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아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천만 보기엔 다행이에요. 이상한 게.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게 좀 뭐랄까요? 그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은 그룹에서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라고 그냥 네. 대충 하면 돼 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소집 그리고 국무회의의 필수적인 최소 참가 인원 같은 거를 계산에 안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잡아놓은 시간보다 늦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국무회의의 소집 변수를 전혀 계산을 안 해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런 1시간 차이나 이렇게 늦어지는 게 내가 왜 작전 개시 시점 H아워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미리 준비가 예령이 내려져 있었거든. 7시에. 네. 그러면 이거는 위험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빨라지는 건 이해가 가도 늦어지는 건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음. 기밀 유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진다고. 네. 이 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일단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국무회의나 뭐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인도 많이 이제 간과했던 것 같지만은 네. 우선은 이해가 부족하고. 음. 그래가지고 실제로 늦어지니까 막 그 노상원이가 굉장히 막 안달이 났었다는 거 아니야. 김용현하고 네. 작전 취소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지들끼리 온선이 벌어진 거야 이제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때마침 눈발일까지 날렸네. 그러니까. 진눈깨비가. 예. 그래서 사실은 헬기가 늦게 뜨고 그래서 결국엔 도착도 늦어지고 그렇지. 뭐 이런 등등의 그래서 이슈가 통상적으로 이런 류의 국가적인 거사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은 계획도 많이 만들어보고 연습도 많이 합니다 원래. 수없이 굴려보는 거거든 시뮬레이션을. 이게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성공을 확신해서 야 탱크로 몰고 가고 특수부대가 가는데 어떻게 실패하냐. 이게 오만한 거야 이게. 오만한 놈들이야 이게. 아니 기사에 그러니까. 났지만 그 생각대로 계엄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국회에서의 해제 요구가 통과된 이후에 윤석열이 김용현한테 국회 병력 얼마 보냈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용현이 500명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거 봐 내가 1000명 보내라 그랬지. 그래서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나는 진짜 그거 기사 보면서 이 군대도 나 진짜. 군 면제받아 갖고 총 한 발 안 쏴본 자가 뭘 안다고 무슨 그러니까. 진짜 군대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 무슨 500명 1000명 뭘 안다고 아니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네. 그 시민 언론 민들레라고 있어. 예, 있어요. 거기에 그 저기 12월 그 10일자쯤 되는 데다가 내가 칼럼에 이게 왜 실패했는가를 자세히 분석을 해놨다고. 네. 그 시간 요인, 기상 요인, 지휘 체계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놨거든. 그래가지고 저기 그 병력 문제, 시간 문제 이러는데 그 이틀 후에 대통령 윤석열이 담화하는데 네. 내가 칼럼에 쓴 얘기를 왕창 집어넣은 다음에 네. 봐라 이렇게 실패한 거는 의도된 실패다. 그래서 주말에 했으면 성공했을 거다. 그건 내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요걸 또 그렇게 써먹더라고. 그것도 봤나 보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떨 뻔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캄보디아 옛날에 지식인들 전부 학살하고 막 이랬었던 그때로 돌아가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건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려고 네. 손바닥에 왕자 쓰고 그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네. 천년만년 권력을 근데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누리다가 천수를 누리려고 음. 했었던 거 아닌가. 가장 큰 페이는 대한민국 시민이 강하다는 사실을 놓친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민의 힘으로 이 위기를 넘고 있지만 빨리빨리 넘었으면 좋겠다. 네. 음.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똑바로 잘 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예컨대 뭐 역공을 하거나 그 여지가 생겨서 판이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아, 그럼요. 예, 진짜 네. 큰일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또 B1 벙커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아 이러다 한국 정치가 페루 같이 될 것 같아. 완전히 무너진 나라. 아니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루 국민들이랑 달라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응원봉이 있잖아요. 우리는 페루는 응원봉이 없어. 근데 우리는 응원봉이 있어요. 기관총에 맞서는 응원봉. 10대부터 다 가지고 있어. 웬만한 10대는 응원봉은 다 있어요. 집집마다. 예. 응원봉이 있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는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